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가와 금리, 특히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시장에 나가보면 돈 많은으로 살 물건이 제대로 없습니다. 주부들 시름이 굉장히 깊어지는데요. 우리나라 서민들만 물가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물가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위기를 돌파한다고 해서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돈을 많이 풀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살리자고 돈을 풀었고 그것이 지금 후폭풍으로 세계 경제에 물가 폭탄으로 다가와 있는데요.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에서 3년 전부터 금리를 껑충껑충 올렸죠. 그 바람에 갭 투자한 사람들 고통이 심했고 또 경기도 상당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작년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4년 9월부터 미국 연준 FOMC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3번 내렸죠. 물론 금리를 내렸다고는 하나 그 전에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절대 수준은 아직도 높아 있죠. 그래서 뉴욕 증시나 우리 코스피, 코스닥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금리가 좀 더 내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라도 경기를 살리자. 바로 그런 각도에서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됐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CPI라는 거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바이든 대통령 때는 2%대로 떨어져서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오자마자 1월달 물가가 3%로 껑충 뛰었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물가를 귀신을 몰고 왔냐? 귀신을 몰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자, 미국을 살리자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마가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 제품을 못 들어오게 해서 문을 막는 것이거든요. 관세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관세가 높아지면 100원짜리가 예를 들어 25% 관세를 때린다. 125원이 되는데 그것을 부담해야 될 사람은 미국 소비자들이에요. 100원짜리가 125원이 되면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국산이 들어오는 것을 좀 막을 수는 있지만, 많이 막을 수는 있지만 미국도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설마 트럼프 때문에 물가가 올랐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답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트럼프가 당선된 게 11월 5일인데 당선되자마자 미국에서는 사재기가 일어났습니다. 관세 폭탄이 터지면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지금 쌀 때 좀 많이 사자. 그러면 시장에서의 물가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사겠다는 매입 수요가 많아지면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3%니까 아직은 큰 수준은 아니지만 정말로 관세 폭탄 전쟁이 터진다면 물가가 껑충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FOMC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일 올해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자꾸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기조였다면 올해 미국 연준이 금리를 4번 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 연준의 점도표에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수 있게 됐죠. 그러나 트럼프의 등장으로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서 무조건 금리 내려 이렇게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논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기업의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보다 더 싼 값으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은 정부가 단속하겠다. 그러면 기업이 보다 싼 값으로 좀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면 시장 물가가 싸지는 거고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말고 금리부터 내리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게 트럼프 경제학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트럼프 경제학, 금리를 내려서 물가를 잡자라는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바로 튀르키예란 나라, 옛날에 터키죠. 에르도안 대통령의 물가 인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르도안은 터키 물가를 잡는다고 미국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릴 때 튀르키예는 금리를 계속 내려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튀르키예가 물가를 잡았을까요? 튀르키예 물가는요, 인플레 상승률이 50% 이르는 물가 대폭등 사태로 야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금리를 내리면 공장에서 물건 생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인데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느냐? 작동했습니다. 공장으로 물건 이제 생산비가 줄어들면 물건값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면요, 공급이 늘어나는 데는 일정 시차가 있거든요. 공장에서 생산 설비도 더 늘려야 되고, 그럼 한참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면 수요, 물건을 사겠다는 매입 수요는 당장에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리고요, 그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너도 나도 대출 먼저 받아서 집을 사겠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산비 절감, 금리 인하를 통해 생산비가 내려갈 것이고 생산비 절하를 통해서 공장 물건값이 떨어지기도 전에 먼저 사겠다는 수요가 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통파 경제학자들은 이 트럼프와 에르도안의 금리를 인하해서 물가를 잡는다. 그래서 엉터리 경제학, 사기 경제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니까 속는 사람들이 일부 있죠. 자, 지금 트럼프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관세를 올린다. 이것은 물가를 올리게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트럼프는 지금 그 세금을 적게 걷겠다. 세금을 적게 걷으면 기업의 고통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그것은 통화량 증대, 세금은 걷으면 통화를 환수하는 효과가 있는데 환수를 적게 하면 이 역시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시대에 물가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다른 변수, 이를테면 뭐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또 디플레이가 온다든지 이러면 갑자기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인플레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요, 지금 미국 연준이 인플레 억제 목표를 2%로 잡고 있는데 1월달 CPI가 벌써 3% 돌파했단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조금 더 높아진다면 미국 연준 금리 인하 못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하기가 어려워져요. 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혼자서 독자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벌어집니다. 금리라는 게 돈의 값이거든요. 돈의 값어치인데 우리나라 금리는 떨어지는데 미국 금리는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인 자본이 한꺼번에 미국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떨어져요. 우리나라 환율이 대폭등하게 되고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뭐 단순히 관세가 많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세 폭탄을 잘 피해가자, 통상협력을 잘하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시경제의 기본 조건, 그러니까 물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다. 금리 인하가 더뎌지거나 아니면 금리 동결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생활 여건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시대의 경제 정책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큰 것으로 물가 폭등과 금리 상승, 그 다음에 수출 타격 이런 것을 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시대의 물가와 금리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